올해는 고추가 정말 잘 열렸네.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전원주택에 75세 김명순 씨가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뒤 그녀의 삶은 텃밭이 전부였습니다. 고추, 상추, 호박, 손수 키운 채소를 따서 이웃과 나누고 반찬거리를 만들어 끼니를 때우는 소소한 기쁨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던 명순 씨는 창문을 열고 텃밭을 가장 먼저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또 뭐가 자랐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는 이슬, 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상추잎들과 주렁주렁 매달린 빨간 고추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어머, 이 고추 좀 봐. 여보, 올해는 정말 잘 됐어요. 명순 씨는 텃밭을 돌보며 늘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지만 그녀에게 남편은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 선반 위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고추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어요. 내일 옆집 명숙이네 좀 갖다 줘야겠어요.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은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언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 엄청 싱싱하네. 아이고, 나 혼자 먹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갖다 주고 너무 고마워. 이웃들은 명순 씨가 가져오는 채소를 늘 반겼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지만 텃밭과 이웃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소하지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저녁에는 남편 사진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삶. 화려하지 않았지만 명순 씨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추석을 앞두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기는 모습에 명순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손주들, 이렇게나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많이 먹고 가라.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가득 차려낸 명순 씨는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손주들이 밖으로 나가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거실에 나란히 앉았고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순 씨는 왠지 모를 불안함에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엄마, 이 집 파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순간 명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집을 판다고? 작은아들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 사정이 좀 힘들어서요. 명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살던 집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아? 그러자 큰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서방님 댁에 가셔도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사신대요. 큰아들이 이미 준비해온 듯 부동산 자료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 지역 시세가 지금 괜찮대요. 팔면 우리도 숨통이 트일 것 같고, 엄마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잖아요. 사실 애들 학원비랑 레슨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요즘 힘들어요. 작은아들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죄송한데,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아서요. 명순 씨는 말없이 멍하니 아들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서로 합의한 듯 했고 그녀의 의견을 묻는다기보다는 통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들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나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순 씨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 집 이제 그만 보내야 하나 봐요. 애들 살림에 보탬이 된다는데 나도 손주들이랑 같이 있으면 덜 외롭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불편하게 걸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꾼 텃밭, 남편의 손때가 묻은 현관문,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마당.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는 걸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은 금방 팔렸고 명순 씨는 큰아들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이 외롭지 않겠구나. 손주들하고 같이 밥 먹는 재미도 있겠지. 여보, 나 이제 우리 손주들이랑 북적북적하게 재밌게 살아볼게요. 남편 사진을 작은 가방에 조심스럽게 싸넣으며 명순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큰아들 집은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명순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방이에요. 손주들이 안내한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명순 씨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편하게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큰아들의 말에 명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을 바라보니 회색 건물들만 가득했습니다. 텃밭도 이웃집 담장도 아침마다 들리던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순 씨는 습관처럼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나갈 텃밭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손주들한테 맛있는 아침이나 해줘야지. 애들이 할머니 손맛 보면 좋아할 거야. 명순 씨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상추로 겉절이를 만들고 가지 무침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키우던 채소는 없었지만 예전처럼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부치고 애호박전까지 부쳐냈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차린 밥상 보고 깜짝 놀라겠지? 명순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7시가 되자 손주들이 하나둘 방에서 나왔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아침 차렸어. 어서 와서 먹자. 명순 씨는 밝은 얼굴로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큰 손주가 식탁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침 안 먹어요. 학교 가서 빵 먹을래요. 작은 손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급식 먹을 거예요. 그때 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식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입맛이 이런 음식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는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애들 학교 가고 저랑 애들 아빠는 회사 가느라 바빠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명순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와 큰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왔고 손주들도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왔구나. 피곤하지? 어서 와서 저녁들 먹어라. 명순 씨는 하루 종일 큰아들 가족들을 기다리며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했고 식탁에 수저와 반찬들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요? 그럴까? 엄마도 오늘 너무 힘들어서 밥 차리기도 힘든데? 치킨 어때, 여보? 그러자 오랜만에 치맥하자. 그러자 손주들은 바로 휴대폰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명순 씨가 오늘 하루 종일 정성껏 만든 반찬들은 젓가락 한 번 대지 못한 채 그대로 식탁에 남았습니다. 명순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반찬들은 그냥 내가 다 먹어야겠구나. 명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들게 저녁 준비하시지 마세요. 저녁은 제가 사올게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명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째깍째깍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바쁘고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 일로 바빠서 명순 씨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명순 씨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텃밭 생각이 나면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지금쯤 고추가 빨갛게 익었을 텐데 호박도 주렁주렁 달렸을 거야. 어느 날 저녁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명순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명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와 명순 씨 옆에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큰애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큰애가 영어학원도 다니고 수학도 따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갑자기 특강비까지 추가로 내야 한대서요. 명순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통장에 남아있는 돈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제가 보너스 받으면 꼭 드릴게요. 명순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 처분한 돈 대부분은 두 아들에게 이미 나눠줬는데 또 돈을 내놓으라니요. 그 돈은 명순 씨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말해주마. 그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명순 씨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처분하고 받은 돈. 모두 아들들에게 나눠준 후 남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을까요? 손주 학원비라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지? 명순 씨는 결국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깼습니다. 며느리에게 돈을 건네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 되어도 그 다음 달이 되어도 며느리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명순 씨는 혼자 방 안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집 팔지 말고 그냥 지킬 걸 그랬나 봐요. 큰아들 집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돼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손주들은 배달 음식을 더 좋아했고 명순 씨가 차려주는 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집안일에 무심했고 종종 친정이나 여행을 이유로 명순 씨를 홀로 두곤 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들은 각자 바쁘고 아들들은 생활에 치여 그녀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쉽게 결정을 했을까? 6개월 후 작은아들 부부의 권유로 일산 작은아들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엄마, 형 집에서 6개월 정도 지내셨으니 이제 우리 집에서도 6개월 정도 계셔보세요. 작은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작은아들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제 빨래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작은 며느리는 명순 씨가 본인의 옷을 세탁해주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명순 씨는 작은 방 한켠을 화분으로 꾸미고 싶었지만 작은 며느리는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화분 놓기에는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요. 햇볕도 잘 안 드는 곳이라 분명 죽을 게 뻔해요. 명순 씨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도 편히 지낼 수 없겠구나. 그녀의 마음속엔 점점 후회가 쌓여만 갔습니다. 텃밭을 돌보던 그 소소한 행복, 이웃에게 나눠주던 정, 남편의 기억이 깃든 집. 모두 떠나보낸 지금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나의 삶, 나의 추억, 나의 마지막 안식처였네요. 비에 젖은 창밖을 바라보던 명순 씨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쉽게 결정했어요. 작은아들 집에서의 갈등과 외로움은 명순 씨의 마음을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찾아야겠어요. 명순 씨는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큰아들 집과 작은아들 집을 전전하며 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결심한 그녀는 경기도 변두리에 전세 보증금 5천짜리 작은 원룸을 구했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 아들들은 반대했고 며느리들은 겉으론 반대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신나 보였습니다. 이사 당일 손주들과 아들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명순 씨는 조용히 새 집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공간에서 편히 살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명순 씨에게는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베란다 한쪽에 스티로폼 상자를 놓고 흙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늘 키우던 것처럼 고추와 상추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물을 주고 손길을 주다 보니 조금씩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 벌써 싹이 났네. 명순 씨는 작은 새싹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예전에 넓은 텃밭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스티로폼 텃밭은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명순 씨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살아가는 힘과 만족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이웃과 나눌 채소는 많지 않았지만 옆집 할머니와 가끔 상추 몇 장을 나누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집을 전전하느라 주눅들며 살았던 명순 씨가 활기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